탄핵을 지금 8번 했는데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을 대충 기준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그럼 직무정지의 효과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기각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얘기 제가 요 얘기 정말 질문 잘해 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흔히 헌재에서 네. 국무위원을 탄핵했을 때 국회가 네. 인용한 적이 있냐? 예. 제가 못 찾았는데요. 네. 누구 인용했죠?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박근혜. 네. 그러니까 헌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네. 그래 이게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탄핵을 밟을만 한데 그리고 불법도 있는데 이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요게 되게 헌재의 로직이에요. 네. 예. 그럼 민주당은 왜 탄핵을 했냐? 이진숙 왜 탄핵했냐? 아무리 경고를 하고 워닝을 해도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을 멈추지 않아요. 예. 그랬는데 국회가 그럼 뭘 할 수 있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탄핵이에요. 그래서 탄핵하는 거거든요. 네. 탄핵하고 싶은 야당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진숙의 경우는 대법원의 직무정지 그 박문진 이사 여성명 최종 판결이 2인 구조 위법하다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헌재를 자꾸 헌재가 2인 구조를 인정했다 아니에요. 2인 구조의 책임을 이진숙에게 물어서 파면할 만하냐 아니다예요 판단이. 네.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이지. 네. 예, 그게 불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적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8명 다 소위 기각했다는 건 거꾸로 헌재가 있는데 뭐하러 비상계엄을 하니?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야당이 탄핵 남발을 비상계엄의 이유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헌재의 8명 기각은 거꾸로 네. 다 그 기각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국회가 헌법 질서를 존중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다. 남발은 아니다라고 같이 판단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최상목을 탄핵하면 헌재가 기분 나빠한다 이 논리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헌재를 존중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판단을 구한다? 헌재 판단을 구하는 것이 네. 탄핵입니다, 국회. 이제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약에 정말 이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해서 이제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그러면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싹 다 저는 해버리면은 어때요? 아예 지금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떤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냐면요. 네. 제가 역사적으로 친일 쿠데타가 실패한 게 있나?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친일 쿠데타 다 성공했어요. 10월 유신도 성공했고 전두환도 성공했거든요. 네. 근데 친일 쿠데타가 실패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윤석열의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쿠데타는 진압해야 돼. 네.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순서 중에 누구는 그럼 윤석열이 임명 안 하고 지명 안 한 사람인가? 다 윤석열 사람이에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이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거꾸로 제가 이번에 시민 발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발언 네. 뭐였냐면 그 20대인가 여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느 날 윤석열을 막 욕하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더래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 말씀이 야 자기가 한 그 비상계엄을 실패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도 있냐? 계엄도 무능하다. 못하게 네, 못하고.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친일 쿠데타를 실패할 정도로 무능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더라.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결정문에 그렇게 나오면 아주 볼만하겠네. 윤석열. 무능하니까 파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개최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2인 체제 운영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행은 안정적인 방통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목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 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후보자 3명을 대통령이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국회가 개정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국회목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하루바삐 국회목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건 이번이 9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0번째입니다. 최대행은 지난주엔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행이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은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